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이란산 석유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이틀째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모든 부문에서 악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은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41%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57포인트 내린 1817.81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면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된 데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이 나흘째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66억 원, 93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3,100억 원어치 이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23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의료정밀, 전기전자 등이 올랐고 전기가스업과 섬유의복, 의약품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했고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LG화학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2.49% 급등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과 한국전력, 포스코, 기아차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10포인트 내린 484.34로 마감했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치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입은 손실 규모가 무척 크다고 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9개월간 주요 정치 테마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총 손실 금액이 1조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이상 급등했던 30개의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손익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 2명 가운데 1명꼴인 47%가 손실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가 한 계좌를 통해서 투자했다 손실본 금액만도 평균 66만 원으로 한 종목당 평균 손실 금액이 4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분석 범위를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 대상인 131개 테마주로 확대할 경우 손실 규모가 6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종목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은 2,600억 원에 달했는데요. 투자했다 손실 본 계좌만 19만 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또 다른 종목의 경우도 손실 규모가 1,8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총선은 끝났지만 연말에 대선이 남아있어서 이 정치 테마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당국의 감독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 종목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테마 종목에 대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99%로 웃돌고 있어서 이른바 개미들의 대량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 테마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세력의 개입이 이어지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올 5월까지 총 22명의 작전 세력이 정치 테마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 조종과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불공정 거래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공정 거래에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53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선이 있는 연말까지 테마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신속하게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범위를 기존 작전 세력은 물론이고 대주주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부당이득은 철저하게 환수해 정치 테마주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치 테마 종목들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들이 투자 마인드
투자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주가만 보고 한몫 잡자는 식의 투자에 나섰다가는 손실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적 등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이란산 석유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정례 회의를 열어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를 7월 1일부터 발효시키는 방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국내 해운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원유 수급 차질은 물론 석유류 제품 가격도 오르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이틀째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양부는 어제 낮 12시 275대였던 운송 거부 차량이 같은 날 밤 10시 현재 1,767대로 늘어나는 등 파업 가담 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쟁점인 운송료 인상과 관련해 운송업체와 모임을 가졌고 내일부터 화물연대와 직접 대화해 문제를 풀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운송업체는 4에서 5%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 현장 체불 근절, 4대 보험과 퇴직금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 현장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07년 949억 원에서 지난해 1,6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추락 붕괴와 같은 사고로 577명이 사망했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모든 부문에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로 전월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취업 기회 전망 등이 일제히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81에서 74로 7포인트나 떨어졌고 향후 경기 전망은 93에서 81로 무려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주택 매각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처분 기간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유족들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장병 등 12명은 당시 김동신 국방부 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당시 군은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 작전 책임자들이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과 국가 재산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 1인당 3,700만에서 6,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펀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증시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 현장에서는 하반기 증시 전망에 따른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부동산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펀드 투자에 있어서 증시 전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하반기 증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주말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담을 갖고 유로존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 투입을 결정했는데요. 각국의 이해관계로 시행 방법이나 일정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유로존 위기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 12월 국내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각종 정치적 이슈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데요.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하반기 증시는 상반기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증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하반기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적립식 펀드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더라도 신규로 거치식 펀드 투자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각종 뉴스에 따라 지수가 출렁일 것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을 강조하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주식 관련 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펀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주식과 채권, 통화, 원자재 등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자산 배분 펀드가 있는데요. 개별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분할 매수 펀드도 지수 등락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폭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주식을 나눠 매입함으로써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적정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수익률 달성 시 채권형 펀드로 전환하는 목표 전환형 펀드도 변동성 장세에서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예, 국내 펀드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해외 상품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중국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다수의 중국 펀드들이 초라한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 전망하며 중국 펀드의 수익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자국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3조 3천억 원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7월 지급 준비율을 추가 인하한 뒤 8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중국 지역의 농촌 지역의 의료보험 확대 등 소비 진작책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국영기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 3분기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LED가 가격을 확 낮춘 LED 제품을 개발해 LED 조명이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포스코 LED는 국제 LED 앤 그린라이팅 엑스포 2012에 참가해 220V 교류 전원에 바로 꽂아 사용할 수 있는 AC 직결형 LED 벌브를 선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외부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컨버터 등이 필요 없어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 가격 경쟁력이 향상됐다며 정부가 LED 조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빠르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LED는 이외에도 기술 및 가격 장벽이 높아 기존 업체들이 개발하기 어려웠던
1kW급 HID 조명 대체용 430W 고출력 제품과 조립 공장이나 창고 등 일반 환경에 적합한 보급형 110W급 제품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은행과 전업계 신용카드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은행과 현대카드는 양사 영업망 상호 이용과 제휴카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판매 채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카드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창고에서 현대카드 주력카드와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조 4,044억 규모의 카자흐스탄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울켄시에 건설되는 이 발전소는 1,320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 플랜트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와 조달, 공사, 시운전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해 오는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범국가적 개발 사업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2015년까지 전력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어서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종합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GS건설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일본 스미토모 화학이 공동 발주해 사우디 홍해 연안에 건설 중인 페트로 라빅2 프로젝트의 2단계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조 740억 원 규모이며 공사 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